안녕하세요. 왕초보도시연 수익무역 저자 김진욱 강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HS 코드의 개념 그리고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HS 코드를 찾는 방법과 되어 있는 몇 가지 분류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수입을 하는 입장이라면요, 이게 제일 궁금하죠. 자, 그래 알겠어. HS 코드가 뭔지도. 그래서 내가 수입하려는 물건의 HS 코드는 도대체 뭔데?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자, 수입하려는 물건에 어떤 HS 코드가 몇 번인지를 정해주는 활동을 품목 분류라고 합니다. 이 품목 분류라고 하는 게 관세사 2차 시험이 총 4가지 과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쉽지 않은 이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 품목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할까요? 중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관세율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세율표 관세법이라고 하는 법 안에 붙어있는 유일한 하나의 별표고요. 이 관세율표에 입각해서 품목 분류를 하는 게 아주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찾는 법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관세율표에 따라서 HS 코드를 어떤 수입 물품에 붙여주는 품목 분류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겠고요. 두 번째 방법이 조금 수월한 방법이에요. 내가 수입하려는 물품과 같거나 거의 유사한 물품이 기존에 어떻게 품목 분류가 되었었는지 그 분류 사례를 찾아서 HS 코드를 찾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가 수출자한테서 HS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출자한테 묻는 거죠. 이 물품의 HS 코드는 몇 번을 사용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전체 HS 코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HS 코드는 앞에 6단위이고 우리나라는 10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이제 좀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 코드 10단위까지 확인이 어렵고 우리가 품목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HS 코드라고 하는 게 어떤 숫자에 부여된 정의를 함께 사용한다라는 개념이지 하나의 물품을 두고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HS 코드를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 방법을 믹스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우선은 수출자한테 묻는 겁니다. 당신들이 사용하는 이 물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HS 코드는 몇 번입니까? 라고 확인을 하고요. 그 뒤에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어떤 이제 유사한 물품 혹은 동일한 물품의 분류 사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관세율표까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HS 코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지금 어떤 분류 하나의 예시를 놓고 우리가 HS 코드를 찾아볼 건데 일단은 수출자한테 물어보겠죠. 수출자한테 내가 수입하려는 물품, 예를 들면 중국에서 어떤 마사지볼 아시죠? 마사지볼을 수입을 한다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중국 수출자한테 당신들이 사용하는 HS 코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알려줬어요. 4016 9990. 자, 여기서 우리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HS 코드는 앞에 6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016, 99까지가 맞겠고요. 이제 우리는 이 뒤에 4자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4자리까지 해서 10자리를 찾아야겠죠. 이 이후부터는 제가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중국 수출자가 알려준 이제 HS 코드가 4016-9990이라고 했을 때 마사지볼의 HS 코드 찾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마사지볼 어떤 것들인지 여기 이렇게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중국 수출자가 알려준 HS 코드가 4016-9990이었었고 앞에 6자리까지만 공통이기 때문에 4016-99를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우선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다가
관세 법령 정보 포털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이 글자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이 웹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는 URL이 이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관세 법령 정보 포털을 이렇게 여시고요. 요 위쪽 메뉴바에 보시면 법령 판례, 관세 정보, 세계 HSE 관세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세계 HS 코드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속견표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401699를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자, 왼쪽에 여기 46 고무와 그 제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4016호를 이제 찾아 들어가시는 겁니다. 46 안에 있는 4016호 봤더니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 그리고 고무로 이제 그 제품이고 경질 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쭉 내려가 봤더니 401699 기타의 것으로 분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기타의 것으로 중국에서는 분류를 한다고 했어요. 가황한 고무의 정말 기타의 제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실 여기서 10자리를 찾을 때는 401699까지 왔다면 10 기계용의 것이 아니라면 10으로 시작하는 거는 해당되는 바가 없다라고 보시고 10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건너뛰시면 돼요. 그리고 20으로 왔을 때 20으로 시작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고무밴드. 그래서 고무밴드 아니고 병막이 아니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401699의 9000이라고 하는 HS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중국에서 알려준 HS 코드는 이것이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물품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분류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관세법령 정보 포털을 미리 이렇게 3개 정도 열어놨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들어갔었던 세계 HS에서 품목 분류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여기 품목분류 국내 사례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마사지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뭐 사진도 나오고 비슷한 분류 사례들이 마사지의 어떤 검색어가 포함된 분류 사례들이 이렇게 쭉 나와집니다. 여기 보면 좀 비슷한 게 있네요. 마사지볼. 얘를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사진과 함께 설명이 나와요. 이때 이 물품 설명을 보시고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건과 유사하거나 같은 물품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여기 봤더니 본 물품은 표면에 돌기가 있는 공 모양의 마사지볼로서 손이나 발과 같은 작은 근육 위주의 근육을 이완해주는 마사지볼임. 이게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이제 기능이라던가 물품의 어떤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외관상으로 봤을 때 유사한 물품이 맞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HS 코드가 여지없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중국에서는 고무로 만든 기타의 제품으로 분류를 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으로 분류를 하고 있나라고 했더니 결정 3번이라고 해서 9506910000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결정을 했네요. 그래서 결정 사유를 봤더니 자, 관세율표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9506으로 시작되는 이 9506호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 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물품은 표면에 돌기가 있는 공 모양의 마사지볼로서 본 물품을 바닥에 놓고 주로 손이나 발과 같은 작은 근육을 사용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주거나 굴려서 이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마사지보다는 운동 효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거의 같다라고 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애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HS 코드에 대한 설명을 관세율표에서 보시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4016 중국 수출자가 알려준 HS 코드에 따라갔던 것처럼 세계 HS 코드에서 속견표로 가서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9506 910000호로 따라갈 겁니다. 자, 95에서 9506으로 가서요. 9506 갔더니 여기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 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하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죠. 이게 호의 용어라고 해서 9506호의 정의, 이 정의는 다른 나라도 같아요. 옆에 영문으로도 확인이 되시죠. 여기서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아래쪽에 호해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9506호의 정의, 여기 호의 용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얘가 법이에요.
얘가 법이라고 보시면, 법조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호에 대한 해설이 나오면서 밑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하면서 예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B의 부분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떤 것들은 제외를 하는지 세트로 제시되거나 아니면 분리되어 제시되는 왕분은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분류될 수 있는 사례들이, 물품들이 쭉 나오고 있고, 제외가 되어야 하는 것도 여기 나오고 있죠. 테니스 라켓용 줄이라던가 그 밖에 라켓용 줄, 운동용구의 백,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자, 마사지볼을 수입하시는 사장님이라고 하면 마사지볼만 수입을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좀 추후에 관련된 물품을 수입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HS 코드를 확인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HS 코드를 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물품의 HS 코드를 부여하는 품목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라고 할까, 어떤 규칙이 있어요. 이것도 HS 코드 6단위처럼 전 세계 공통이고요. 그 원칙은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원칙에 따라서 품목 분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원칙을 통칙이라고 하고요. 이 6가지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통칙 5번째와 6번째는 추가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분류 사례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육체적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1호 및 6호에 따라 HSK 9506.91-0000호의 분류함이라고 통칙의 근거에서 이렇게 HS 코드를 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통칙 제1호가 뭐냐면 호의 용어와 주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품목 분류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품목 분류가요, 통칙 제1호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칙 제1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 호의 용어 그리고 주 규정이라고 했는데요. 호의 용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HS 코드 4단위 호가 있으면 호에 붙어 있는 품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게 바로 호의 용어고 이게 아까 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9506의 1로 시작하는 건 설상 스키와 그 밖에 설상 스키 용품, 이러한 것들이 분류됩니다 라고 하는 이것도 바로 호의 용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통칙이 있고 그리고 부해설, 류해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가장 모든 류에서 부여를 하는 이제 첫 번째 주에는 어떤 것들을 95류에 갖다 넣으면 안 되는지 제외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게 왕구, 게임용구, 운동용구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양초는 95의 번호를 주면 안 돼. 낚시용 실은 95의 번호를 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4단위 호라던가 6단위 소호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10자리 HSK 같은 경우도 전부 류 안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 규정이 전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류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여기는 비어있지만 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이제 40류에 가서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부에도 주가 붙어 있죠. 그리고 간혹 소호, 6단위 소호에도 주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칙 제1호에 따라서 분류를 최우선적으로 하되 통칙 제1호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없으면 자, 그 다음 2번 규칙 가실게요 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사례에서 중국의 수출자가 알려준 HS 코드 그리고 내가 확인한 HS 코드가 달랐죠. 이런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HS 코드가 전 세계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코드에 부여된 정의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사용을 한다라는 거지, 전 세계가 하나의 물품을 두고 똑같은 시각으로 그 물건을 바라보기로 약속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의 물품을 두고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HS 코드를 쓸 수는 있겠고요.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중국 수출자가 아까 우리 예시에서처럼 다른 HS 코드를 그들은 사용하는데 나에게 주는 수입 서류, 예를 들면 인보이스 같은 곳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HS 코드를 적어 넣었다.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실제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큰 문제는 되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은 HS 코드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그게 적법하고 추후에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틀린 HS 코드를 굳이 서류에 적어 올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처음 수입하시는 혹은 수입을 많이 안 해보신 사장님들께는 미리 어떠한 서류든지 간에 초안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최종 발행을 요청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HS 코드가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HS 코드를 삭제를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한국 HS 코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실정에 맞는 HS 코드를 적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세관에서도 이제 어떠한 수입 업무 처리를 해주시는데 좀 더 혼란스럽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뒤에 FT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또 업로드가 될 텐데요. 이 HS 코드라고 하는 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FTA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FTA를 그럼 적용하려고 하는데 수출자가 말하는 HS 코드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 코드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FTA 관련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HS 코드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꼭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수입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싶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HS 코드별로 관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관세를 최대한 낮추고 싶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 HS 코드는 관세율이 더 낮은데 이 HS 코드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요, 이거는 엄연히 말하면 위법행위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관세율표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에 붙어있는 별표, 유일한 별표, 즉 어떠한 이제 물품에 HS 코드를 부여하는 품목분류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법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HS 코드에 붙어있는 관세율이 낮다라는 이유만으로 실제와 다른 HS 코드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관세포탈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행위는 굉장히 세관에서도 단속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세금을 이제 내가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요. 그 물건에 두 개의 HS 코드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경우에 내가 실제 어떤 HS 코드가 적용되는지 관세율표라고 하는 거를 잘 들여다봐서 그게 더 맞다라고 한다면, 더 낮은 관세율이 붙어있는 HS 코드가 적용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전략적이 아니라 실제 법에 맞게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HS 코드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같은 경우, 고구마를 익혀서 수입을 하는데 그 익힘 정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고구마가 얼마나 익혀져 있는지에 따라서 수십 %씩 관세율의 차이가 생기기도 해요. 또 하나의 기계를 수입을 하는데 그 기계가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하나의 기계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HS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봤더니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HS 코드로 붙여주는 게 더 낫겠더라, 더 맞겠더라, 확실하겠더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HS 코드를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어떤 그 부분이 그 HS 코드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된다라고 해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HS 코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재미있는 품목 분류 사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햄버거는요, 보면 빵이 있고요, 패티가 있고, 야채가 있고, 또 빵이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햄버거라는 HS 코드는 없어요. 이 햄버거는 과연 빵일까요? 아니면 고기일까요? 패티가 있으니까. 아니면 야채일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는 패티의 어떤 중량 비율, 전체 햄버거 중에 중량 비율에 따라서 이제 가공한 육가공품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빵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결국엔 배합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학생들이 많이 신는 운동화 중에요, 바퀴가 달려있는 운동화가 있어요. 이건 운동화일까요? 아니면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롤러스케이트일까요? 이거는 롤러스케이트라고 이제 분류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유모차 있잖아요.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과연 자동차일까요? 아니면 장난감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이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분류되는 류에 분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세음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모차도 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HS 코드를 찾는 방법, 그리고 HS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유혹에 쉽게 빠지지만 하면 안 되는 행위, 그리고 몇 가지 재미있는 HS 코드 분류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